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최용곤 차장과 함께 이슈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요. 가장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국인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 시청자님들도 외국인 이야기를 계속 뉴스에서 듣고 계셨을 듯 싶은데요. 자, 외국인이 지금 잠재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차익 매수한 부분을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 회자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잠재적인 이러한 매도 가능성, 시장에 계속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사주지 않은 지는 오래됐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3일에 이틀을 매도하면서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필 여기가 지금 만기하고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또 차익 청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화수목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네. 이 청산 시도에 대한 어떤 경계 시각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겠죠. 8월 이후에 유입분들 2조 3천억 부분의 외국인 매수 잔고가 청산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물론 그런 시각들이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080원이죠. 그것은 2011년도 여름에 미국의 신용 강등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환율 수준으로 회귀를 했는데 이때도 반등이 나왔었던 그 임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상황에서 이제 경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이라는 그 관점은 여기서 그 양이 충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능성은 어느 쪽이냐라는 부분인데 추세적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것에 대한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일 것 같고요. 네. 또 베이시스가 그동안 초강 베이시스로 계속 컨텐고 유지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하지만 이건 역시 지난 2년 동안의 일평균 베이시스를 보면 보통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사이에 그 박스권을 항상 왔는데 10월 이후에는 지금 2포인트대의 초강 컨텐고에서 지금 1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박스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공방이 있을 것이다. 무리한 청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얘기들은 6월 만기 이후에 외인 차익거래 그 매수는 거의 4조 원가, 3조 6천억 정도가 되지만 8월 만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의 괴리율이 0.5%. 이것은 말하자면 한 1% 넘게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네. 요것은 또 배당 니즈가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예년 수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요번에 또 코스피 200의 연말 배당 수익률을 1% 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청산을 시도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느 쪽이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네.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사고 있는 걸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 매수는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흥통화 강세 이후에, 네. 그 기조 이후에. 그래서 뭘 사고 있느냐? 통한채를 주로 선호하고 있고,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선호하고 있고, 경과물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유동성이 좀 적은 물량이잖아요, 경과물이. 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단기 자금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니즈를 가진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환율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한다 했을 땐 우리가 겁내하는 거 그거겠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만기에 엮여서 시장을 충격에 한번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인데, 지금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량 매도를 통해서 시장 인덱스에 충격을 주는 그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최근에 장은 어려워도 어제 자동차 같이 어려운 것들은 있었어도 통신주 같이 좋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한 개별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큰 그림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특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때는 중장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네. 이제 통화채라든가 경과물을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시,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선호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나 시장 대응도 개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 있겠다.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동차주는 잘 못 가고 있는 반면에 통신주도 굉장히 강하다. 이 중에 LG U+가 있죠. 사실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또 부진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흐름이 최근에 승승장구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통신주 보면 그 몇 년에 걸쳐서 주식 지급을 못 받아왔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LTE가 오면서 통신주가 이제 그 통신 본연에서 탈통신으로 가고 또 데이터로 가고 이러면서 또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네. 항상 통신사의 그 통신 MS를 보게 되면 SKT, KT, 이 LGU 플러스 해서 5대 3대 2 이런 MS가 이제 머릿속에 딱 꽉 자리 박혀 있죠, 우리한테는. 네. 그러나 지금 LTE의 MS가 LGU 플러스가 거의 40% 가깝습니다. 36%예요.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가 600만이거든요. 네. 600만 가입자 중에 350만이 LG텔레콤입니다. LGU 플러스. 이래서 LGU 플러스가 언제 MS 36%를 가져가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은 아마 저도 지금 아직 3G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LTE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수요 속에는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야, 뭘로 바꿔라. 맞아요. 특정 통신사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종목이죠. 네. 그쪽으로 지금 그 권고가 상당히 많고 시장의 평이 좋습니다. 이런 그 통신의 예. 원활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번호 이동 시장에 그동안 있는 시장을 서로 가진 있는 파일을 나눠 먹기가 이제 통신사의 그 MS 싸움이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 12월 이후겠죠. 10개월 넘게 월별 통신 번호 이동 순유입자가 계속 순유입세로 지속되고 있는 중에 LGU 플러스가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실적은 좀 저조하죠. 매출은 조금 올랐지만은 60억 손실이 났던 3분기 영업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에는 그런 실적들이 개선되고 2013년에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지금 상처에 얼룩진 실적 뒤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가입자가 남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면 또 합병으로 인한 무형 자산 상각이 이제 종료될 수 있다면 이라는 기대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3G에서 4G로 가는 이 변화 국면에 아주 빛나는 가장 변화한 주식이 LGU 플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정말 수권 사업이었던 LTE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주식들이 글로벌리하게 성장했던 그 스토리 아니었겠습니까? 네. 브랜드 가치.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양질의 가입자가 남았다라는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 가능성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 현재는 좀 부진하지만요.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역시나 가입자 수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 전략으로 전해주셨나요? 예, 한편으로는 싸이가 광고에 참여한 이후로 네. 효과를 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이야기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한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 문제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2% 넘는 상승세 나와주었는데요. 자, 이제 직접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어제 매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 계속 이어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그 상대적인 주가 추세를 보면 저절로 주식만 봐도 애국심이 불러일으켜지는 상황이 네.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 없는 얘기였습니다만 미국에 판매되는 지금 현재 시판 모델의 연비 표시를 낮춘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이것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라는 것이 지금 그 팩트로서 시장에 그 주식 충격을 가했던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 차종은 엘란트라 산타페 그리고 소울 소렌토 주력 체중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은 2011년 이후에 판매됐던 90만 대, about 90만 대 정도의 네. 대한 물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규모가 한 연 단위로 이렇게 될 때 한 800에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금액은 생각해 보면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12, 13조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겠죠. 1%도 안 되니까. 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가 LG U 플러스 얘기할 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을 또 현대자동차의 주가 과거의 히스토리에 빗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그동안 방어해 왔었던 그 가장 핵심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이 어려워서 주식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오면서 괜찮았다고 했던 것이 현대기아차가 옛날 현대기아차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지금 많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와 있어서 가격 결정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 만만하게 이번 환율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방어 기제로 작용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주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브랜드 가치가 만약에 내려가게 돼서 이게 판매 대수에 실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또 인센티브 문제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는 어제 하락이 좀 심했죠. 그런 충격들을 충분히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이 너무 극심한 급락으로서 반드시 급등할 수 있다. 급등 반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기대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의 선택은요.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은 일단 생각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관점에서 낙폭이 과대죠. 이게 낙폭이 과대라는 얘기는 옛날에 토요타가 그랬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회장이 나와서 울고불고 했었던 안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네. 어려운 부분은 이게 비용으로만 아까 비용은 크고 작다가 아닌데 이걸 넘어서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불확실성 요인이라는 점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이긴 하지만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낙폭 과대 관점 대응이라면 단기 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현대 기아차 등의 추세가 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급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